김건희 씨 이야기해야 되는데 잠깐만 하죠. 왜냐하면 제가 그 분장을 받다가 그 분장을 하시는 그 분장 아트 하시는 원장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 점집이 성황이래요. 이 점집이요? 예, 시절이 이상하니까 네. 점집에서도 김건희 씨가 수사를 받을지 안 받을지에 관해서 몇 개월 안에 김건희 씨가 어떤 신상의 변동이 있다 이런 거를 사주를 보고 그런 거를 이야기하는 점집들이 있다는 거예요. 대통령실이 그분은 어떻게 그 고급 정보를 어떻게? 그래 대통령실에서 압수수색을 하십시오 그런 점집들을. 근데 하여간 그런 식으로 시절이 다 그냥 왕자 새기고 다니고 뭐 하도 이상한 이야기 천공 뭐 이상한 이야기 나오고 하니까 그 점집에서 검찰에서다가 물어봐야 되는데 점집에 무당이나 이런 분들이 김건희 3개월 안에 이거 어떻게 될 거야? 아니야. 올해만 벗어나면 김건희 다시 회생할 거야. 뭐 이런 검찰이나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점집 무당들이 이야기를 한다는 아니 거지. 그 물어본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누가 그래요? 그런 거 물어보고 다녔는지. 그거 안 되나요? 그걸 맞추게 되면 국기문란인가? 그 아니, 점집은 이제 승승장구하는 거죠. 아니 그렇다기보다는 그래? 네. 그걸 물어보고 싶은 사람은 누구죠? 김건희 여사 어떻게 됩니까를 점집에 가서 물어보고 싶은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 예를 들면 최경영 기자처럼 언론인 출신은 그러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네. 그리고 대부분의 국민들도 그걸 점집에 가서 물어보고 싶지 않을걸요? 오히려 언론이 뭘 하나? 뭐 아니면 우리 스픽스 같은 우리 또 이런 이 돼서 뭐 얘기하나? 이렇게 보는 거지. 합리적이지 않은 김건희 씨에 관심이 많은 또는 김건희 씨의 측근인가? 그렇거나 아니면 제가 번뜩 생각나는 게 옛날에 박근혜 정권 때 경찰들이 그런 데 많이 갔어요. 점집에 가고 뭐 그런 데 많이 갔거든요. 가서 뭐 거기 결과를 알면 뭐 해요? 그래서 내가 어느 라인에 서야 되나? 아니죠. 본인들하고 상관없이 보고서를 잘 만든 다음에 윗선에 점집에서는 이렇게 희망적으로 본답니다. 보고하는 거죠. 예쁨 받으려고. 의심해 봐야 됩니다. 예. 뒤숭숭하군요. 일단 검찰은 뒤숭숭한데 검찰도 얼마나 뒤숭숭하겠어요. 근데 이제까지 이제 소화를 빨리 했어야 되는데 이제까지 계속 미루다가 이제 거의 정권 말적 상황이 오니까 소환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고 있는 것뿐이다. 저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기획 또는 계획 이 명확하지 않다. 명확하지 않다. 지금 뭐 담당 부서에서는 수사를 해서 뭔가 기소를 한다거나 사법 처리할 마음이 전혀 없는 걸로 저는 취재 결과 파악하고 있고요. 이원석 총장은 지금 뭔가 검찰총장으로서 자기가 검찰총장 이후에 를 도모한다면 최소 명분 있는 행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일단 그냥 포토라인에 세우자. 이걸로 끝이라는 걸로 생각하는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 대통령실에 전혀 응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이제 충돌처럼 보이는데 최종적인 수사 결과는 이미 끝이 났다. 그냥 없는 걸로 끝이 날 것이다. 없는 걸로? 예, 없는 걸로 끝이 날 가능성이 높다. 주가 조작은 했는데 뭘 없어.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기소를 안 했고 이번에도 그냥 조사는 하는데 별 내용이 없다라고 하면 기소권 가진 검찰이 결론 내면은 특검에는 없는데. 그러면 거의 밀란 날걸요. 이 상황 같은 경우는 거의 중범죄이기 때문에 주가 조작은. 그러니까 그렇게 복잡하고 깊이 연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파악하는 검찰은 형식 논리로 어떻게 하는 것이 나의 안위에 가장 적정한 수준이냐. 검찰총장이 그러면 포토라인만 세우면 그 어디부터는 자기가 할 일 아니다라는 거고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이미 부산고검장으로 내려갈 때 그것은 이미 끝이 났던 일인데 마치 지금은 포토라인에 세우는 걸로 대형 또는 사법처리 수준으로 가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결론은 정해져 있다. 형식만 가지고 지금 다툼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조슬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우병우 수사했던 게 생각이 나네요. 우병우 씨가 이제 검찰에 들어갈 때는 그렇게 막 이렇게 떠들썩하게 들어갔지만 막상 가서는 조사 받을 때 그 다 사진을 나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고 있었고 그렇죠. 후배 검사들이 일로 오십시오 했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도 그러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이 포토라인에 세우는 거를 근데 그게 될지는 사실 알 수 없죠. 왜냐하면 너무 상식적인 일마저도 김건희 여사 관련된 것은 이루어진 게 없었기 때문에. 근데 검찰의 속내도 사실은 포토라인에 세워서 검찰의 위신을 세우는 것 정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게 아니라면 사실 지금 공소시효도 계속 진행되고 있고 근데 이렇게까지 계속 뭉개고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언론 보도를 다 종합을 해서 어떤 상황인가를 모자이크처럼 맞춰보면
그러니까 불기소를 할래도 논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아요. 오늘도 한겨레가 보도를 했는데 이전부터 조사하던 수사팀, 그러니까 이전의 수사팀, 요 윤석열 정권 들어서기 전의 수사팀,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 조사했을 때 김건희 여사가 서면으로 진술서 낸 거 있잖아요. 예. 그 서면 진술서를 받고 그 당시 수사팀이 이게 사실관계가 안 맞는다. 서면 진술하고 우리가 파악한 사실관계하고 안 맞아서 불러서 물어봐야 된다. 이 판단이 내부적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이 예. 불러서 물어본다는 게 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드리지만 김건희 여사를 한번 집어 넣어야 된다. 이게 아니라 무슨 논리로 이거를 예를 들면 불기소를 할 것이냐를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불러서 서면 진술서 낸 게 사실관계가 안 맞으니까 예. 그때부터도 그 얘기가 있는데 지금도 사실은 수사팀이 어떤 분이 우스개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윤석열 검사가 수사를 해도 이거는 김건희 여사 한번 불러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이게 해소가 안 된다. 네. 불기소를 할래도. 네. 근데 그래서 아마도 수사팀은 부장검사급은 부르긴 불러야 된다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토라인에 세우는 거냐? 비밀리에 부를 수도 있죠. 인권을 지켜주기 위해서 뭐 인권 검찰이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갑자기? 그러니까 뭐 지하로 이렇게 차 타고 들어올 수도 있겠죠. 왜 갑자기? 모르겠는데 아무튼 수사팀은 그런 생각일 수 있는데 네. 어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은 검찰총장한테 지휘권이 없지 않습니까? 서울중앙지검장한테 있잖아요. 그렇죠. 서울중앙지검장은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인사한 거 보면은. 예. 그러니까 안 먹히고. 편이라고 믿겨지죠. 네, 안 예. 먹히니까 이원석 총장이 디올백 수수 의혹을 중간고리로 해서 이거를 나는 김건희 여사를 소환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얘기를 막 불고 다니는 거잖아요. 네. 그 여기까지 얘기가 됐고 그다음에 이원석은 근데 힘이 없는 것 같고. 그렇죠. 이미 네. 임기가 얼마 안 남았고 그다음에 팔다리가 다 잘려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말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과 지금 수사팀의 의향이 맞춰지는 게 하나가 있고 서울중앙지검장은 그거 아닌데 라고 하는 분위기일 것 같은 게 하나가 있는데 여기서 그러면 김건희 여사를 소환하려면 그냥 이원석 총장이 소환합시다 버튼 누르면 소환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그럽시다 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그런 사안이지 않습니까? 근데 대통령이 그럽시다 해야 되는 사안이라는 게 이 정부 들어서 저는 이게 뭔가 지금 법이 바뀌었나? 그렇죠. 룰이 바뀌었나? 제도가 바뀌었나? 그래서 아니 검찰총장도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개입할 수 없다며. 그 문재인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정수석에서 또는 법무부 장관이 개별 사건에 관해서 그 뉘앙스만 풍겨도 난리가 났잖아. 그래서 그 얘기를 마무리를 하자면 검찰의 중립을 지켜야지 이 사람들아 뭐 이러면서. 그렇죠. 그 얘기를 마무리하자면 그래서 대통령실 또는 대통령 레벨에서는 부르지 마인 것 같고 그러니까 이원수 총장이 언론에 대고 흘린 얘기가 결국은 대통령실 통해 가지고 김건희 여사 부를까요 말까요는 민정수석실하고 협의할 거잖아요. 물론 또 민정수석실은 그러라고 둔 데가 아닙니다. 하지만 어쨌든 협의할 거 아닙니까? 그 협의하지 않고 부를 수 있어 라고 얘기했다고 하는 일부 보도가 있는데 그러면 그거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혼나는 거예요. 이원석 총장은 어제 말씀드렸지만 한 방 맞고 혼나는 것이고 그렇게 돼서 이원석 검찰총장 완전히 무력화된 다음에 아니, 깡패들 나라야. 무슨 뭐 그다음에 이게 뭐야? 그러니까 결론을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법도 없어. 완전히 무력화된 다음에 그래서 결국 이 대통령실에서 원하는 그림 뭐냐? 결국 불기소를 하더라도 구체적인 논리를 대지 않아도 되는 그림. 시효가 다 지났어요. 안 따져도 돼요. 침대 축구 하다가 시효가 다 지나서 안 따져도 됩니다. 그냥 불기소하면 됩니다. 끝. 이것을 원하는 것이다. 그 상황으로 계속 가고 있다 오늘도. 대체로 다 전망들이 일치하네요. 그렇죠. 과정이 어떨 것이냐에 대해 차이가 있는 거지. 제가 요약하면요. 포토라인 세우고 불기소가 검찰 쪽의 생각이고요. 포토라인조차 안 된다는 것이 용산의 생각이고요. 김민하 평론가는 대통령이 결정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좀 다릅니다. 김건희 여사가 결정해야 되죠. 그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내부 사정을 알고 있지 못하면 이 상황 설명이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저도 비슷한 얘기였습니다. 그게 그거지 뭐. 작년 말부터 송경호 지검장이 김건희 여사를 사법 처리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정도 내용 같으면 소환 조사를 받고 어떤 식으로든 정리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이 중론이었어요. 뭐 이분들이 정말 법과 원칙에 따라서 중립적으로 단 한 사람도 법 앞에 예외일 수 없다 이렇게 살아왔던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매우 정무적으로 판단하면서 김건희 여사 문제는 정리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조차 안 돼서 사실상
뭐라 그럽니까 자천성 승진을 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지금도 똑같은 상황인데 유원석 총장이 지금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 이 문제는 자신의 소신대로 정리를 하고 가겠다는 건데 그것은 포토라인과 불기소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되지 않는 것이 용산의 현실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초반에 정기환 대표가 이게 나라냐라고 이렇게 비분간개하셨을 때 오늘 굉장히 그 격양돼 있으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쭉 오늘 한 1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나라냐 뭐 이런 생각이 저도 그냥 드네요. 김건희가 결정해야 된다는 게 이게 나라야? 그러네요.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